이번엔 무슨 영상을 올려야 될까? 기획이 잘 안 잡힐 때는 과거의 영상을 돌아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올렸던 고든 램지 비프 웰링턴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150만이나 나와가지고 굉장히 저에게 기쁨을 주었죠. 그래서 고든 램지를 찾아봤는데 150만이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유튜브의 치트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고든 램지 유튜브를 찾아봐도 레시피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어떤 레시피로 했을까 궁금해서 아마존을 다 뒤져가지고 책을 찾아왔습니다. 고든 램지가 직접 썼으니 레시피가 틀리진 않았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육식맨님이 최근에 올려가지고 대박을 치신 거죠. 제가 유튜버의 얘기를 얘기한다는 거는 조만간 같이 찍을 무언가가 있다는 거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쇼트립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올리고 오늘 올릴 건 뭐냐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스티키 뽀그립 고든 램지식 돼지갈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녀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고요. 오리지널 고든 램지 레시와 함께하는 고든 램지의 돼지갈비 요리. 자, 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는 아니고 고기를 가져와가지고 손질을 한번 해주도록 했습니다. 딱히 그렇게 손질할 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접어보시면 날개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날려주지 않으면은 고기가 익혀지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당히 정리를 해주고 기름도 최대한 제거해가지고 깔끔한 맛이 날 수 있도록 하자고요. 돼지갈비 자체가 좀 느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름은 맛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요걸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할 건데요. 하나는 고든 램지 방식으로 하드에 살짝 변형을 할 겁니다. 고든 램지 씨는 집에 오븐이 있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오븐이 없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오븐을 사용하지 않고 냄비로만 할 수 있는 버전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일단 뼈를 다 분해를 해가지고 조각조각을 해주신 다음에 핏물을 한번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뼈채 먹는 거니까 아무래도 핏물을 제거해줘가지고 불순물을 다 없애는 게 깔끔한 맛이 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물기를 제거해준 다음에 이 녀석은 수비드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양념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만들었던 라면 스프 같은 거를 만들어 주는데요.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유튜버들의 럽을 한 번씩 다 먹어봤는데 이 양반께 가장 맛있더라고요. 구가푸드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 방식의 럽인데 채널도 좋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강황하고 계피 같은 향신료가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늘가루랑 양파가루만 들어가도 충분히 맛있는 맛이 나니까 유사 라면 스프를 만들어가지고 뿌려줄 수 있게 통에다가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숟가락으로 뿌리니까 너무 멋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술을 발라줘야 돼요. 근데 딱 풀이 아니라 머스타드 풀을 발라줄 겁니다. 머스타드를 발라주는 이유는 럽을 묻혀야 되는데 그냥 생고기 표면에 발라가지고는 굽는 도중에 떨어질 수도 있고 맛이 충분히 배어들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마치 데칼코마니 하듯이 펴발 해가지고 처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한쪽 면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 뒤집어가지고 반대쪽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인정사정 없이 라면 스프를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그냥 시뻘겋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발라주시고 물론 반대쪽도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다 묻혀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니 옆면에는 안 묻었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괜찮습니다. 사실은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뭐 안 하셔도 맛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라고 믿고 싶네요. 그 다음에는 진공팩에 넣어주신 다음에 수비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65.5도에서 24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게 없으므로 저는 냄비에서 하는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핏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물을 많이 머금고 있으므로 이제 목욕탕 갔다 온 녀석처럼 깨끗하게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좀 전에 만들어 놓은 라면 스프를 여기에도 응용하도록 하죠. 고든 램지 씨는 그냥 소금과 후추만 사용했지만 저는 약간 욕심을 더 내봐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쓰기로 했습니다. 그냥 버리기엔 아까우니까요. 골고루 앞뒷면을 다 뿌려주신 다음에 적당히 버무려가지고 양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상태에서 몇 시간 더 기다리면 좋겠지만 저는 굉장히 배가 고파서 사나운 상태였기 때문에 빨리 음식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보통은 한번 삶아가지고 하면 좋지만 삶을 때는 물속으로 맛있는 성분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삶지 않고 찌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돼지고기의 맛있는 맛이 물로 들어가가지고 국을 끓이는 일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증기로만 1시간 정도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1시간을 기다리긴 또 지겨우니까 빵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발효가 전혀 없이 30분이면 만들 수 있는 빵이에요. 옥수수 가루를 이용할 건데 밀가루로 만든 빵보다 훨씬 더 거칠거칠한 느낌이 들고 퍽퍽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처럼 퍽퍽한 음식 성애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와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발효를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재료들을 다 넣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용유를 넣어주는데 식용유를 빵에 왜 넣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식용유를 빵에다가 넣으면 굉장히 촉촉하고 포슬포슬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시폰 케이크라고 굉장히 뽀슬뽀슬하고 가벼운 케이크가 있는데 그 녀석의 핵심 재료는 식용유예요. 제빵에서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버터와 함께 넣어준 다음에 섞어주면 찐득한 옥수수죽이 됩니다. 이 녀석을 팬에다가 넣고 구워주시면 돼요. 좀 이뻐 보이려고 무쇠팬을 가져와가지고 한번 구워봤습니다. 오븐에다가 25분 정도 돌려주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이상한 녀석이 나오는데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거꾸로 한번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구멍난 카스테라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모양만 보니까 마치 전기밥솥으로 만든 허접한 카스테라 같군요. 버터를 바르자마자 흡수하는 모습이 이 빵 자체가 굉장히 건조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겼습니다. 마치 구워놓은 건빵 같은 모양인데 저로서는 매우 흡족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잘라가지고 먹어볼 건데요. 케이크 모양으로 자르는 게 국룰이라고 해서 잘라봤습니다. 김이 폴폴 나오는 게 옥수수빵을 생각나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옥수수 술빵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녀석도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먹기에는 조금 섭섭하니까 메이플 시럽을 가져와가지고 살짝 뿌려줬고요. 뿌리자마자 흡수하는 저 모습 꽃꽂이 스펀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식감도 꽃꽂이 스펀지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맛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쫄깃쫄깃하거나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되고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옥수수 나달 하나하나가 풀어헤쳐지는 굉장히 건조하고 퍽퍽한 맛입니다. 근데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만드는 것처럼 뭔가 손에 쪽쪽 빨아먹을 소스가 있는 녀석과는 매우 잘 어울린다 이 말이죠. 자, 그 사이에 돼지 등갈비찜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 익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런 뼈가 있는 녀석이 익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뼈와 살을 분리하는 것 뿐입니다. 분리하니까 쏙 하고 빠져나왔네요. 1시간 정도만 쪄주셔도 저렇게 완벽한 녀석이 나오다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엔 맛을 보도록 하자고요. 먹어봤는데 별 맛이 없었어요. 왜냐면 뿌려놓은 게 라면 스프밖에 없어가지고 오늘 만들 것과는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드럽고 촉촉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엄청난 맛을 더해주도록 하자고요. 첫 번째는 이 녀석의 마이야르를 첨가해줄 겁니다. 마이야르에 미친 사람의 채널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찐 거라 가지고 표면에 수분이 많아서 색깔이 그렇게 이쁘게 잘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번 구워보았고요. 사실 이게 맛에 큰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 길이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소스를 만들어줘야겠죠. 이것저것 많이 들어갑니다. 마늘 같은 경우는 대충 스트레스를 담아가지고 손으로 주먹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강입니다. 보통 이런 생강 같은 거는 흙 묻은 생강을 가져와가지고 손질하면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잘 안 쓰지만 고든 램지 씨는 생강을 매우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모든 고기 요리에 생강이 들어가는 걸로 봐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간편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냉동된 생강도 팔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요. 그 다음엔 여러 가지 향신료가 들어가는데 저는 책에 있는 모든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는 데 최대한 집중했습니다. 요리하는 방식은 살짝 바꿀 수 있어도 시그니처인 소스만큼은 절대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과정도 다 똑같이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팬에다가 기름을 붓고 나머지 향신 채소들을 넣어가지고 향미유, 그러니까 맛있는 향이 나는 기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름 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녀석이 있잖아요. 파기름입니다. 파까지 넣어가지고 맛있고 향기로운 기름을 만들어준 다음에 고든 램지의 필살기인 꿀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꿀을 오랫동안 가열하면은 꿀의 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설탕을 써라라는 얘기가 많지만 일단 고든 램지 옹이 시켰으니까 그대로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재료들도 다 넣어주기로 했는데 그 중에 식초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든 램지 씨의 음식은 산미를 잘 조절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실력이 출중한 요리사일수록 식초를 잘 쓰고 신맛을 잘 쓴다는데 이건 맞는 얘기 같습니다. 저는 식초를 잘 못 쓰거든요. 그 다음에는 맛있게 구워놓은, 아니 그냥 저대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녀석을 퐁당퐁당 담가준 다음에 1시간 정도를 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뚜껑이 사이즈가 맞질 않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뚜껑입니다. 왜냐하면 뚜껑이 없으면 빠른 시간 내에 졸아버려가지고 맛있게 졸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냄비를 한번 바꿔준 다음에 좀 큰 뚜껑을 가져와가지고 덮어주기로 했습니다. 살짝 정리를 하고 뚜껑을 덮고 1시간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죠. 제목이 스티키 포크립이잖아요. 그 말대로 굉장히 끈적끈적한 녀석이 나왔습니다. 끈적끈적하고 촉촉한 저 녀석,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그런 비주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뜯어봤더니 뼈와 살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더군요. 살코기를 얌얌얌얌 먹고 저것에 만족할 수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머지 부위도 그냥 통째로 뜯고 먹었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니까 다음 요리를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살짝 치우고 수비드를 가져왔습니다. 이 녀석이 어떻게 익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니까 고기는 처음 넣었던 모습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였고 후두두두두 분리가 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녀석은 아직 거쳐야 될 과정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일단은 익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 가지고 뜯어봤더니까 고기는 잘 뜯기네요. 그리고 뼈도 홀라당 잘 벗겨지는 게 익는 거는 확실히 익은 것 같습니다. 이걸 한 번 더 구워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에어프라이기나 오븐 같은 걸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오븐 안에 들어갈 사이즈가 아니라서 반으로 잘라가지고 넣습니다. 그 와중에 또 사이즈가 맞질 않아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뜯어가지고 제가 먹는 걸로 사이즈 조절을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엔 소스를 발라줘야 되는데 소스는 따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좀 전에 만들어 놓은 포크립의 소스를 다시 한번 재활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재료는 똑같은데 여기는 돼지고기가 한 번 더 들어가가지고 훨씬 더 기름진 맛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한번 발라가지고 8분 정도 구워주도록 했습니다. 8분 뒤에 나오면 이렇게 변신되어 있는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번 더 구워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3번 굽고 싶었지만 이미 이성이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2번 정도만 굽고 빨리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번을 구우면 바로 이런 녀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저 지글지글 끓고 있는 모습 클로즈업으로 잡기에 충분하지 않나요? 너무나 열정적인 돼지갈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썸네일을 위해 가지고 도마에 놓고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하게 준비된 녀석들을 가져와가지고 잘라서 모양을 잡아봐야겠죠. 유튜브는 썸네일이 가장 중요하니까 음식의 맛과는 상관없이 썸네일만 이쁘면 일단 조회수는 나옵니다. 조심스럽게 썸네일
일각을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뜯어보는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녀석을 가지고 뜯어보았습니다. 후두두둑 다 뜯겨지고 있는 모습이고 뼈와 살을 분리해 보도록 하죠. 볼롱하고 분리가 잘 되는 것이 이 녀석은 완벽하게 다 구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냄비를 활용해서 구운 녀석도 확실히 잘 뜯겨지는 것 같았는데 수비드 쪽이 조금 더 수분이 많았던 거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싶었습니다만 이날 저녁에 공교롭게도 집에 손님이 오는 바람에 집에 있는 손님들께 이 음식을 갖다 드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집에 있는 식구들의 입맛은 소중하니까 여러가지 곁들임 재료를 같이 엮어가지고 드렸습니다. 소스와 겨자, 사워크라우트와 피클, 그리고 매운 고추까지 넣어가지고 한 상을 차려서 준비했네요. 사실 제가 먹어본 거는 한 입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게 가장 즐겁지 않았나 싶어요. 요리사로서는 아무래도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는 게 가장 기분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맛있는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마워요.